스탠리 큐브릭 감독 풀메탈 자켓 삽입곡. 미키 마우스 행진곡과 라스트 나레이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풀메탈 자켓의 암울한 결말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미키 마우스 행진곡을 불러주고 있다. 이상하고 불안한 장면 뒤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일단 풀메탈 자켓이 제시한 세 가지 코드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풀메탈 자켓은 낭만적인 군사훈련 이미지를 해체하고 암울하고 강렬한 신병훈련소 경험을 묘사해주고 있다. 영화는 전쟁에서 영웅주의 개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군인들이 미키 마우스 행진곡을 합창하는 장면은 극도의 폭력성과 귀여운 노래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냉혹한 살인 현장. 병사들은 노래를 불러주면서 동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염원과 어린 시절의 향수를 표현해주고 있다. 이 더러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이 조커의 마지막 대사이다. 이 대사는 베트남 군인들이 겪은 깊은 트라우마를 반영해주고 있다. 불타버린 도시의 모습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죽음 그 자체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해주고 있다. 3. 풀메탈 자켓 마지막 니레이션과 함께 들려오고 있는 미키 마우스 행진곡은 추가적인 해설 없이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다. 스탠리 큐브릭의 1987년작 풀메탈 자켓은 연출 경력 후반 작품이다. 베트남 전쟁 영화가 추가 제작되는 발판을 제공한다. 7월 4일생, 햄버거 힐 등 베트남 소재 영화가 추가적으로 공개된다. 지옥의 묵시록, 플래툰에 이어 공개된 영화가 풀메탈 자켓이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미국 병사들이 겪는 다양한 일화를 제공해 공감을 얻어낸다. 큐브릭이 제시한 베트남 전쟁 영화는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힘겨운 신병, 훈련소를 이수해 나가는 젊은 신병들의 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풀메탈 재킷은 전년도에 공개됐던 블록버스터 탑건에서 제시했던 낭만적인 군사훈련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어낸다. 신병 훈련소 장면. 무자비한 훈련 강사와 무관심한 동료 신병들이 고립된 일부 신입생들을 심리적으로 고문하는 모습. 이런 장면을 지켜보는 것은 관객들에게 암울하고 강렬한 인내심을 요구한다. 풀메탈 자켓 후반부는 베트남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그곳에서 냉혹한 저격수에 의해 육군 편대 요원들이 1명, 2명씩 제거되면서 이야기는 더욱 어둠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라스트 무렵, 병사들은 왜 미키 마우스 행진곡을 합창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풀메탈 자켓 마지막 장면. 영화에 등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육군 병사들은 보이지 않는 저격수에 의해 순식간에 피살당하고 만다. 결국 살아남은 신병들은 공격자를 추적한다. 용의자는 어린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영화 사상 가장 충격적인 전쟁 영화의 결말 중 한 장면이다. 막연하게 선의를 갖고 있었던 안티히어로 조커 이등병. 피를 흘리는 어린아이를 향해 총을 발사한다. 소시오패스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병사 애니멀 마더 아담 볼드윈. 조커 매튜 모딘의 냉담한 결정에 애니멀도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관객들의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다음 순간. 군인들이 현장을 떠날 때 그들은 함께 미키 마우스 행진곡을 따라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바로 직전의 장면에서 보여준 극도의 폭력성은 엉뚱하고 귀여운 노래로 이어지면서 아이러니한 병치를 전달시켜준다. 극과 극을 오가는 이러한 장면 배치는 더 깊은 여운을 던져주게 된다.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다소 장난스러운 노래. 베트남에서 겪은 군인들이 자신이 경험한 트라우마 이전, 동심을 간직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 보다 순수한 정신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 등을 담아 불러주는 노래로 풀이받는다. 플래툰에서 펼쳐준 베트남 버전은 비극적 오페라를 관람하는 듯한 더 많은 처연한 상황과 극적인 폭력을 제시하고 있다. 플래툰에서 미국 병사들을 공격하는 현지 베트콩 살인자들.
대부분의 미군 병사분대원들보다 몇 살 아래인 처지이다. 전쟁터에서 자행되는 비극적 상황을 더욱 각인시켜주게 된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은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노래가 미키 마우스 행진곡곡이다. 경쾌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성장한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노래 가사를 집단적으로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군대 행진곡곡처럼 불러주고 있는 것이다. 노래는 기술적으로 행진곡곡처럼 불러주고 있다. 쇼에서는 퍼레이드 행진곡 노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노래에서 언급되고 있는 미키 마우스는 미국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 베트남이 서방 자본주의에 의해 급속하게 경제적 잠식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설정이기도 하다. 풀메탈 자켓 원작인 소설 쇼타이머스에도 마지막 장면은 아니었지만 이 노래가 언급되고 있다. 역 같은 세계에 살아있다는 조커 마지막 대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조커 역할을 연연하고 있는 매튜 모디. 도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캐릭터를 펼쳐주고 있다. 마지막 나레이션을 통해 그의 캐릭터가 애매모호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다. 조커는 자신이 더러운 세상에 있다고 푸념하고 있다. 낙천적 성향의 관객들은 그가 모든 불행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살아있어서 기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영화의 사건 대부분은 반대 해석을 가리킨다. 풀메탈 자켓에서 견뎌낸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조커는 자신이 기술적으로 살아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지만 그가 제기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끔찍한 승리라고도 할 수 있다. 풀메탈 자켓에서 등장하고 있는 비주얼은 폐막 장면의 연기와 벽에서 불이 나는 장면 등으로 인해 베트남의 불타버린 도시를 지옥처럼 보이게 한다. 따라서 조커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것보다 더 나쁜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계속해서 제기랄 세상에 존재하는 꼴이 된다. 이 대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동료 병사 파일 빈센트 도노프리오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했던 대사이다. 파일도 제기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파일이나 이후 공개된 베트남 영화의 영웅들과 달리 조커는 죽음을 통해서도 자신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조커 매튜 모딘가 풀메탈 자켓 결말을 어떻게 바꾸었나? 클라이막스 장면. 조커가 베트콩 저격수를 향해 겨냥하고 있었던 M16 소총이 순간적 고장을 일으켜 발사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진다.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했던 MI6 소총이 작동이 빈번해서 신뢰받지 못한 상황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장면으로 언급되고 있다. 조커는 소총이 쓸모가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급박한 순간에 정작 무기가 발사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영화에서는 조커는 죽지 않았지만 생존한 병사들은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본보기가 된다. 풀메탈 자켓 결말과 큐브릭의 다른 전쟁 영화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풀메탈 자켓은 공포와 욕망, 영광의 길, 어두운 냉전을 풍자한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등 큐브릭 감독 연출 전반에 걸쳐 제작한 많은 급진적 전쟁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풀메탈 자켓 엔딩에서 노래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은 영광의 길. 마지막 부분에서 노래하는 소녀들을 보여준 것과 흡사한 어두운 실정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징집 연령에 있는 미국 청년들은 전쟁에 대한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출되어 베트남에서 싸워야 했다. 이런 당시 상황 때문에 민간인과 군인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된다. 큐브릭은 풀메탈 자켓을 통해 모든 사람은 젊음이나 순수함을 떠나 죽이기 위해 태어났다는 단정적인 메시지를 제시하게 된다. 1952년 발표한 전쟁 스릴러가 공포와 욕망이다. 미확인 국가에서 가상 전쟁이 발발한다. 4명의 군인이 비행기 불시착에서 살아남아 적진 6마일 뒤의 숲에 도착하게 된다. 코비 중위가 이끄는 그룹에는 계획이 있다.
근처 강으로 가서 뗏목을 만든 다음 밤에 아군 지역으로 건너가는 것이다. 안전한 귀환을 준비하던 이들은 숲속에 숨어있는 젊은 여성과 적군, 장군에 의해 발각되면서 계획이 어긋나게 된다. 공포와 욕망은 한국 전쟁 와중에 미국에서 개봉된다. 영화에서는 적과 아군이 갖고 있는 구체적 갈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탑건에는 비행기를 몰고 있는 이름 없는 악당들이 많다. 공포와 욕망에서 전쟁을 벌이는 이들도 구체적인 나라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묘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반전 영화를 표방한 메시지에 대해 폭 넓은 상황과 진술을 제시하게 된다. 풀메탈 자켓은 이런 상황과 반대적인 접근 방식으로 구체적이고 비극적 설정을 드러내고 있다. 풀메탈 자켓에서 미국 군인들이 베트남인들을 학살한 이후에 미키 마우스 행진곡을 함께 합창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외국에서 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상황과 미국 아동들의 정서적 감정을 담고 있는 노래를 연결시켜 보려는 경향도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키 마우스 행진곡은 어떤 노래인가? 1955년 7월 1일 발표된다. 2분 42초 분량. 작사 곡은 지미 도드가 맡았다. 미키 마우스 행진곡은 1955년 10월부터 1959년까지 미국에서 ABC TV를 통해 방영된 쇼 미키 마우스 클럽 오프닝 노래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된다. 노래 가사 첫 구절은 당신과 나를 위해 만들어진 클럽의 리더는 누구인가요? 미키마 우스라고 진행된다. 노래는 각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는 구절이 반복된다. 쇼 오프닝에서 노래는 덤보와 지미 크리켓 캐릭터가 부분적으로 공연하고 있다. 도날드 덕이 미키 마우스 클럽이라는 제목이 붙은 공을 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쇼가 끝나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번개에 맞거나 공이 바람에 빠진 것으로 판명되는 등 코믹한 상황으로 마무리된다. 이 곡은 미키 마우스와 그의 프랜차이즈 주제곡으로 각광받게 된다. 작곡자 지미 도드는 미키 마우스 클럽 진행자로 유명세를 얻은 인물. 월트 디즈니로부터 작곡가로 초빙된 기타리스트 연주자이기도 하다. 영화 속에서 미키 마우스 행진곡이 활용된 대표적 사례를 알아본다. 1. 매쉬 시즌 5만 1976년에서 1977년에서 호크아이 피어스가 불러주는 노래로 들려오고 있다. 노래가 처음 등장한 에피소드는 1976년 12월 방영된다. 극은 노래가 발표되기 3년 전인 1952년 벌어진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2. 스탠리 큐브릭이 발표한 반전 영화 풀메탈 자켓. 미국 해병대원들이 휴 전투를 위해 도시 밖으로 행진곡할 때 영화가 끝나는 장면에서 노래를 불러주어 아이러니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찬사를 받는다. 3. 심슨 가족 시리즈로 방영되고 있는 단편 애니메이션 심슨 인플러사버사리. 미키 마우스 복장을 하고 등장한 바트 심슨이 모가 운영하는 선술집에 들어갈 때 이 노래가 들려오고 있다.